네,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우선 변제력,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 변제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우선 변제력을 갖기 위해서 아까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요건이 두 가지를 갖춰져야 된다 했죠. 두 가지가. 그것이 무엇이죠? 첫째, 대항력 요건을 구비하라고 했었어요. 그죠? 요건 구비. 근데 이 대항력은 뭐가 있다고 했죠? 첫째, 인도받아야 되고 플러스 전입신고예요. 그리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이제 대항력 발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이. 다음 날은 몇 시부터 됐죠? 0시라고 했어요. 12시 땡 하자마자. 두 번째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즉시 우선 변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고 어느 하나만 갖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되는 것이 확정일자에서는 즉시 발생하는 거고 효력이 대항력 요건 이 전입신고 부분에서는 그 다음날 그걸 법률적으로 2일이라 하거든요. 다음날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일자 받은 날짜와 전입신고 한 날짜가 다를 경우에 언제부터 우선 변제력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냥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입신고를 하고 그 후에 뭐 다음 날이든 언제든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때 전입신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한 달 정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 합시다. 일주일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선 변제력은 언제 취득할까요? 이건 언제 발생하죠? 전입신고를 마쳤으니까 대항력 요건을 구비하려면 그 다음 날. 이거 지났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 받았죠? 근데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발생한댔죠? 그 다음 날이 아닌 확정일자 받은 그 즉시로. 그러니까 요 확정일자 받은 날짜 만약에 요때가 10월 1일이었고 요때가 10월 8일이라면 10월 8일 날부터 우선 변제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 만약에 정반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확정일자 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정반대죠?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이때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전입신고했습니다. 10월 1일이고 11월로 해야 되겠다. 그죠? 11월 1일이고 11월 8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확정일자는 요때 받았으니까 요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11월 1일부터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된댔죠? 전입신고 즉 대항력권까지 갖출 때 비로소 우선 변제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우선 변제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언제 이루어졌죠? 11월 8일이에요. 그러면 전입신고 한 즉시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니죠. 왜 그랬죠?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좀 아까도 설명드렸고. 뭐죠?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선 변제력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서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입신고한 날인 11월 8일 날 우선 변제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다? 11월 8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11월 9일 오전 0시부터 더 우선 변제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먼저이고 확정일자가 나중에 확정일자 받은 때로부터 즉시 우선 변제력을 취득하고 정반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력을 취득하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른 담보권자의 우열관계도 그걸로 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수가 있죠. 그 경우수 뭐냐면 모두가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일자로 같은 날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동일자에 이루어진 경우. 뭐 이런 거죠. 11월 1일자에 전입신고도 마쳤고 플러스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부여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선 변제력이 발생한 날짜는 일자는 이 문제되는 거예요. 자, 계속 설명했죠?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는 즉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날 1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11월 2일 날 우선 변제력이 취득되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강조한다면 확정일자는 11월 1일이었으니까 요때는 11월 1일 날, 즉 확정일자를 받은 날, 즉 전입신고를 한 날 우선 변제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모두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11월 1일 날 취득하지만 대항력 요건은 언제 취득한다? 11월 2일이 되니까 우선 변제력은 언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바로 11월 1일이 아닌 전입신고한 다음 날인 11월 2일, 즉 다음 날 0시부터 어떻게 된다? 우선 변제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고해관은 판례도 제가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이로 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만 짧은 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법원 92년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강의 안에 10월 13일 날 선고된 것이고요. 92가에 30597 판결이네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법률 전문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느낄 때.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토대로 좀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의외로 판결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결 같은 법률 문장이라 하거든요. 법문서라 하거든요. 법문서, 특히 판결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무 장문해요. 긴 문장이라 이거죠. 긴 장자 써서 그럴 문자. 그래서 마침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침표를 거의 안 쓰는 거 콤마만 쓰는 거예요. 콤마.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뭐 이런 거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써서 계속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가 없어요. 어느 경우에는 판결문을 딱 그 3페이지, 5페이지 되는 판결문이 중에서 마침표가 마지막 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뭐 주문같이 판결한다. 와 같이 마지막 다 하나 찍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판결문을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난해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판결문은 복잡해, 뭐 이해가 안 돼, 한글말 우리 똑같은 한글인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압류 채권자가 주택 임차인보다 선수임자 여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법무상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 계약 이건 좀 이거보다는 다른 판결 읽어볼까요? 여기다 마지막 99년 그 두 번째 판결인데요. 아까 서교했던 판결보다 바로 앞에 있는 판결입니다. 선고된 98다의 46938 판결입니다. 여기 좀 더 낫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법원입니다. 마지막 법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증서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플러스 주민등록, 이게 전입신고거든요. 전입신고 주민등록 신고로 가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입신고입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마침표 몇 개 있어요? 단 하나 있잖아요. 마지막에 발생한다잖아. 그리고 그보다 앞서 있는 판결, 예를 들어서 97다에 22393 판결 볼까요? 같은 취지의 판결인데요. 지금 읽어드린 판결보다 분량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표가 몇 개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숨 그림 찾듯 하듯이 쭉 찾아보세요. 없어요. 자, 볼게요. 있고, 효력이 있고, 콤마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뭐, 규정하고 있는 바, 콤마 찍었어요. 그리고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대단가, 콤마 찍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할 것이고, 콤마 찍었어요. 그리고 쭉 가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콤마 찍었어요. 쭉 가서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마침표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줄에 해당되는 긴 장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마침표가 하나인 거예요. 신기하죠? 요새는 이것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결문 간결하게 쓰기 또는 판결문 짧게 쓰기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경우에 장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문서의 특성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 부분 그냥 염두에 두시고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요. 자, 뭐가 있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담보물권자의 우선순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임차인이 대항 요건 갖췄고,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언제?
11월 10일 날. 그런데 저당권자도 11월 10일 날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죠. 시간적으로 이것이 좀 앞설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뒤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우선하냐는 거예요, 권리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우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되고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임차인은. 그러면 임차인은 11월 11일 날 비로소 우선 변제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자는 언제죠? 11월 10일 날 등기했어요. 등기 즉시 발생하거든요. 11월 10일 날 취득한 거예요. 저당권자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당연히 저당권자가 이루어진 거죠. 같은 날 등기를 했어도. 맞죠? 같은 날 확정일자 받은 날과 등기한 날이 같은 날이어도. 왜? 대한요건은 그 다음 날부터 또 효력을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남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채권 임차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받을 것이 많을 때는 임차인은 비록 우선 변제력을 갖춰도 하나도 못 받아갈 수도 있고 일부만 받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다 다를 때는 어떻게 될까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11월 10일 날 대항요건을 갖췄는데 그건 구비했는데 저당권은 11월 11일 날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도 11월 11일부터 우선 변제권 취득하잖아요. 저당권자도 11월 11일부터잖아요. 누가 앞설 것 같아요? 같은 날이잖아요. 효력 발생일이. 그런데 이때는 언제나 임차인이 앞서요. 단 하루 차이로. 왜 그렇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는 언제부터 발생한댔죠? 대항요건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그런데 저당권 0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언제나 사실상 언제나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임차인은 10일 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런데 저당권자는 11월 10일 날 저당권 등기를 했다. 그때는 언제나 누가 앞선다? 임차인이 앞선다. 그러나 같은 날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언제나 저당권자가 앞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임대차 할 때 중요할 것은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오늘 임대차 계획을 체결했는데 2년 뒤에 또 갱신 날 수가 있죠. 2년 뒤에 나서 임대차가 갱신돼서 이제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지난번 갱신 청구권 배웠잖아요. 지금 이제 4년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당권이 요때 있었어요.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요때 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앞서기 때문에 요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채권 임차인이 앞서죠.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서죠. 저당권자보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요때 만약에 2년 후에 다시 갱신한 거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요 1번이라 하고 이걸 2번이라 한다면 1번 기준일 때는 임차인이 앞서지만 2번 기준일 때는 저당권자가 앞서잖아요. 야가 임차인보다 앞서잖아요. 그랬을 때 갱신됐을 때 1번 기준으로 할 것인지 2번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 판례는 1번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기준으로 하면 항상 누가 앞서죠? 임차인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단 우선 변제력은 만약에 이때는 전세보증금이 1억이었고 이때는 2년 지났기 때문에 1,000만 원 올려줘서 1억 1천만 원이었다면 앞서는 것은 1억까지만 앞서고 1,000만 원은 저당권자가 앞서는 거예요. 왜? 이 1,000만 원은 이번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증액이 된 거니까. 증액이 됐을 때는 증액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갱신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준. 즉 원래의 임대차 체결일을 기준이 아니라 갱신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에 따른 날짜가 앞서나 전에 따라서 1,000만 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런 지금 예를 든 경우라면은 이 1,000만 원은 우선 변제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은 먼저 임차인이,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저당권자가, 그리고 3번은 잔액이 남았을 때 1,000만 원 임차인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임대차 갱신할 때 꼭 잊지 마세요. 갱신하더라도 기준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원래 임차인 기준이기 때문에 비록 갱신 시에 앞선 저당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저당권자가 원래 임대차 계약 이후에 설정된 것이라면, 등기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우선한다. 단 우선하는 금액은 원래 했던 임차 보증금에 한정되고, 만약에 추가 증액이 됐을 때는 증액 부분은 그 가운데 있었던 저당권자가 앞서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단 만약에 이 저당권이 증액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럼 당연히 증액 부분도 우선 변제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